오늘은요, 가까운 지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투자 사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지인 간의 투자는 전체 투자 관련 문제 중에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오. 한 국제 연구에서도 신뢰관계를 쌓은 뒤에 금전 제공을 유도하는 신뢰 기반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에 익숙치가 않으신 60대 이상 고령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주부님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인 투자 사기가 특히 중장년층과 주부에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지인과 정보를 주고받을 기회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아하. 주로 이제 학부모 모임이나 동네 모임, 교회 같은 종교 맞아. 모임에서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네. 또 주부님들 중에서는 가계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수익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에게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얼마만 넣으면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더라. 혹은 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받는데 함께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식의 권유나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심보다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정보 공유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기라고 딱 문제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법에서는 말의 형식보다는 행동의 내용이나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공유는 이런 투자처가 있더라, 나는 이렇게 해봤다 같은 경험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를 말을 하고요. 네.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반복적으로 권유를 했다든지 무조건 수익이 날 것처럼 확신에 찬 말을 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투자를 권유한 지인의 판단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을 때는 투자를 권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이 따르는 투자 권유를 받고 피해까지 입었다면 이거는 이제 투자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바로 말씀드리기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지인에게서 사업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줬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이것을 명백한 투자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를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사기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고 사람 간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또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손익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또 투자를 한 본인의 책임이 또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리 본인 책임이 따른다지만은 소개한 지인이 정말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전부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느껴지는 것과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형법상 사기로 처벌이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기망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 나는 소개만 해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사기로 판단되기가 참 어렵고요. 오히려 투자 사기보다는 투자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개한 지인에게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형사상 사기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단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만일 여러 사람 앞에서 투자 내용을 설명했다든지 소개 자리에서 특정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으로 정황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